우리 일본 분하고 그 남자분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떤 단어 같은 경우에는 연인과 친구라는 느낌이 있고요. 나는 너한테서 어떤 섹슈얼한 그런 것을 원하는데 다른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우정을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너하고 어떤 진한 스킨십을 하고 싶은데 네가 나한테 원하는 거는 손을 잡고 영화관을 보자는 거잖아.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아무리 뜨겁게 바라봐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은 나에 비해서는 싸늘하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하는 어떤 구애를 네가 나한테 무시하고 너는 우정 같은 것을 고집함으로써 뭔가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상처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랑을 원한다는 사람한테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가 나한테 치명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한테 난 그저 아는 얼굴일 뿐인 거잖아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나는 네가 그냥 나의 친구로서 남아줬으면 좋겠어 라는 것을 원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느낌이에요. 내가 너를 너만큼 원하지 않는 게 내 잘못은 아니니까. 근데 네가 내 주위에는 있어줬으면 좋겠어.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파도가 여러 번 쳤는데 결국에 파도는 바다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거를 깨달은 관계셨던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엄청난 이끌림을 느꼈기 때문에 돌진을 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지 않아서 내가 파도처럼 다시 바다로 되돌아가야 했지만 마치 인어공주처럼 인어공주가 왕자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처럼 다시 땅에 있는 너한테 달려들었지만 왕자는 다른 옆나라 공주하고 결혼을 해버렸기 때문에 에리얼은 공기 중의 요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어공주가 생각나는 느낌이에요. 인어공주는 왕자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자의 사랑이 되고 싶었고 왕자의 하나뿐인 연인이 되고 싶었지만 왕자의 입장에서 인어공주는 나를 구해준 고마운 이방인이었고 노래와 춤을 잘하는 그냥 친절한 소녀였고 그래서 인어공주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고 인어공주는 마음이 너무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이 관계에서 느껴지는 거는 한 사람이 굉장히 치열한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나를 몰라줘도 내가 너한테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네가 가끔 나한테 상처를 주고 무시하고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나는 네가 좋아. 나는 네가 나의 중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다에서 땅으로 10번이고 달려갈 수 있는데 항상 그 달려갔던 10번마다 모래에 부딪힌 파도처럼 그냥 바다로 돌아가야만 했었던 느낌이 있어요. 파도가 바다를 벗어날 수 없듯이. 그래서 이 관계에서는 한 사람이 너무 아프게 부딪혀야만 했었던 느낌이에요. 몰라줘도 괜찮아, 어려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멀어도 괜찮아. 가깝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라면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나는 달려갈 수가 있고 네가 나한테 어떤 핑계를 대서 나한테 책임감을 주지 않아도 내가 네 몫까지 이 관계에 책임을 다하면 돼. 근데 그래도 뭔가 상대방이 나를 돌아봐주지 않은 느낌이 있어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 여러분을 아쉽게 했다라던가 아니면은 우리 여러분을 만나야 하는 어떤 타이밍 혹은 시간에 다른 친구들을 만나러 가버렸다거나 우리 여러분이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항상 거기에 있었던 느낌이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이 사람이 나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의 중심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위성처럼 돌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이 두세 번째에 있는 아쉽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너무 아프게 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내가 이제 더 이상 뭔가를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까지 다 해보셨기 때문에 이 남자분과의 재회를 꿈꾸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뭔가 내 마음을 모두 다 태워서 그 사람에게 나의 열정과 마음 그리고 사랑을 바쳤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의심이라던가 혹은 아쉬움이라던가 물음표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잘 마침표를 찍은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나온 거는 뭔가 이 관계에서 치열하게 열심히 사랑했던 우리 여러분의 속마음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뭔가 좀 되게 얄미울 정도로 우리 여러분이 자신한테 바쳤던 사랑을 그저 받기만 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보는 제3자의 입장인 저는 뭔가 그 남자분이 되게 나빠 보인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헌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마음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은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자기를 엄청나게 열심히 사랑해주는데 우리 여러분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근데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우리 여러분처럼 사랑을 하는 게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나는 뜨뜻미지근한 게 좋고 나는 캐주얼한 게 좋은데 너는 항상 뭔가 너무 죽을 것처럼 하고 너는 항상 뭔가 모든 걸 치명적인 것처럼 그렇게 해. 그래서 나는 너가 말하는 사랑에 동의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헤어진 그 남자분이 우리 1번 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기는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줬었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여러분의 마음, 우리 여러분의 사랑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해주는 어떤 사랑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사랑의 표현 같은 것을 이 남자분이 받으면서 좀 이렇게 버거워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나는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것처럼 나는 너에게 해줄 수가 없어, 1번아. 근데 너는 네가 가진 80% 이상을 나한테 주잖아? 근데 나는 너한테 돌려줄 수 있는 게 나의 80% 이상이 아니야.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너처럼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너한테 뭔가를 돌려줄 수가 없어.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나한테 주는 사랑에 대해서 뭔가 되게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계를 했었고 이것들이 언젠가는 탈이 날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관계라는 거는 뭔가 상대방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다음에는 내가 움직여야 할 차례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여러분이 열심히 움직여주지만 근데 다음에는 내가 움직여야 할 차례에 대해서 내가 쟤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못할 걸 아니까 그럼 이건 반드시 탈이 난다. 제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내가 돌려주지 못하면은 이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나한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퍼주었었던 사람, 근데 나는 그만큼 사랑해줄 수가 없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노력했었고 자기 자신도 나름대로 노력했었던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연애라는 과정은
결혼까지 가기는 힘들 거야. 우리가 같이 만들고 있는 이 연애라는 과정에서 너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데 1번아 나는 너가 하는 만큼 잘 안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너하고 나하고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 바퀴 같은 연애 과정은 결국에는 후진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 남자분은 알고 있었다. 근데 그 한계에 부딪힌 거는 자기 잘못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주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답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도 그렇게 너의 한계를 맞아버렸고 너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던 너가 이제 멈춘 한 우리는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그렇게 잘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치?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이성을 어딘가에 침대 위에 살포시 두고 이 남자분을 되게 열정적으로 사랑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미래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상대방의 심리 같은 것도 얼굴 표정을 읽지 않고 그냥 너를 사랑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이 되게 많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거리에 대한 계산도 했었고 주고받는 것에 대한 것도 인지를 했었고 내가 우리 여러분한테 뭘 받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눈에는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승전결이 좀 많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대하면 너의 사랑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여러분이 만약에 사귄 기간이 1년이라고 친다라면은 6개월 동안 얘가 나한테 잘할 것 같아. 근데 2개월 동안은 얘도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 같고 3개월 동안은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않는 한 얘가 먼저 헤어지자고는 안 할 것 같아. 라는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다 읽으셨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판에 대해서. 마음의 크기가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남자분과의 판에 계속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걸었고 이 남자분은 계속 그 마음을 거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언젠가는 마음이라는 게 다 떨어질 텐데 오링이 될 텐데 앵꼬가 날 텐데 그러면 몇 시쯤에 이 판이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판에서는 내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빼앗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꽤 많이 빼앗았으니까 이제 더는 걸 게 없겠지?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얘도 끝나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판을 더 이상 계속할 수는 없겠네. 네. 그래서 뭐랄까 두 사람한테 일어날 변화가 딱히 보이진 않아요. 이 남자분은 자신의 태도를 고수할 것 같아요. 뭔가 설령 이 남자분 쪽에서 우리 여러분한테 먼저 연락을 한다라거나 약속을 잡는다라거나 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 나한테 걸 거 또 있어? 너 나한테 또 뭐 걸 수 있는 거 있어?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볼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손해를 볼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할래?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한테 줄 사랑이 많이 없는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뭔가 물리적인 거리가 되게 멀어진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사람을 내가 약속을 잡고 찾으려고 하려면은 지하철 노선도라던가 아니면 톨게이트라던가 혹은 계획을 좀 세워야만 그 남자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두 분한테 들어오신 것 같거든요. 뭔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설레고 산뜻한
시작을 하고 그래서 뭔가 로맨스가 두 분의 연애가 되게 예쁘게 무르익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무르익었었던 뭔가 장미열매 같았었던 두 분의 그런 로맨틱한 관계였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좀 짧았었던 관계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굉장히 끌리는 마음을 갖게 돼가지고 어떤 감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셨던 것 같은데 뭔가 두 분의 인연이 거기까지였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는 행복했는데 행복이 좀 잠깐 뿐이었다. 우리의 행복이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우리한테 그렇게 긴 시간을 허락해주지는 않더라. 이 시간이 이 사람과 있어서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 시간이 평생 같았으면 좋겠는데 절대 평생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딘가 문을 통해서 나가버리고 이제는 이 사람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되고 확인 사살을 2번 정도 받게 된 다음에 혼자 남게 된 그런 느낌? 내가 조금만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뒤를 돌아보면은 나를 향해서 웃어주던 그 사람의 다정하고 따뜻한 얼굴이 아직도 아른아른거리는데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버린 느낌이에요. 나랑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커피도 먹고 이렇게 수다도 떨고 그렇게 뽀뽀 같은 것도 하다가 그렇게 예쁘게 뭔가 사귀다가 행복하게 썸 타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문을 쓱 열더니 어딘가로 쑥 하고 나가버린 다음에 엄청나게 막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려면은 내 한 달 스케줄을 계산을 하고 막 월차 언제 쓸 수 있지?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르는 동네를 막 이렇게 뒤져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가버린 건지 어디로 가버린 건지 야속한 사랑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번복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다시는 좀 돌아올 수가 없는 길을 그 사람이 가버렸고 그리고 이제 못 돌아온다는 사실까지 확인 사살을 해버렸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굉장히 좀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둘이 같이 도란도란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혼자가 되니까 외로움이 2배가 되는 느낌이야 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뭔가 되돌린다라거나 아니면 이 관계에 뭔가 변화가 생기려면은 이 남자분을 멀리로 보냈었던 그 명령이 취소가 되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존재가 같거든요. 되게 멀리 나가버려가지고 해외로 간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지방을 옮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 사람을 보려면은 내비게이션하고 자동차하고 탈 것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막 하룻밤, 2밤, 3밤, 4밤 이런 단어도 들리고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변화가 생기려면 뭔가 이 남자분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커다란 존재가 그 사람의 운을 이렇게 우리 여러분이 있는 쪽으로 틀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두 사람이 장기 연애를 좀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애에 대한 것이 어떤지 남자분이 장기 연애를 할 생각이 있는지 떠난 그 사람이 온라인도 좋고 편지도 좋고 편지는 요새 안 쓰긴 하는데 아니면 그냥 전화 같은 거를 사용해도 좋으니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연애도 좋으니까 당신은 장기 연애를 할 생각은 없나요?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남자분이 돌아서 나갔던 어떤 출입문이 되게 크고 튼튼한 문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권위적인 철문 같은 거. 그래서 그 문이 너무 큰 문이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은 긴 시간 동안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운명의 문을 통해서 나가버린 그런 사람. 그렇게 해서 거리가 멀어진 사람. 근데 요새는 워낙
이런 통신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트를 하는 게 어렵더라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장기 연애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장기 연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여러분이 자기를 이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진 않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장기 연애에 대한 생각도 조금 하긴 하는데 그 얘기를 우리 여러분한테 직접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말 하면 우리 이번님이 받아줄까? 그런 걱정도 하고 있고, 하고 싶긴 한데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장기 연애를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은 남자분이 생각할 때 내가 장기 연애 하자 그러면 이번은 장기 연애 하기 싫어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제안이라는 식으로는 생각을 나는 안 합니다. 라고 남자분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마음앓이만 좀 해야 되는 느낌이 있어요. 답답하게 하고 싶은 말을 당신에게 직접 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멀리서만 좀 그리워해야 되고 아쉬워야 되는 거예요. 아직 좋아하는 마음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떠나게 된 그 길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 떠나지 않게 됐었다면은 우리는 더 달콤한 어떤 미래 같은 시간을 훨씬 더 이렇게 깊고 진하고 오랫동안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사랑의 향기를 내가 마음껏 다 즐기기도 전에 어딘가로 이렇게 쫓기듯이 가야만 하는군요. 나는 마치 누가 나를 발로 차가지고 나가게 돼버린 사람 같습니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두 분 사이에서는 장기 연애를 하면은, 장기 연애? 장거리 연애를 하면은 안 되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그건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은 두 분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두 분의 소통의 창구가 막혀 있다라거나 아니면은 그 남자분 혹은 우리 여러분 쪽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의 사랑이 잠깐 이렇게 스탑하고 뭔가 멈춘 느낌이 있어요. 잠시 멈춘 버튼을 누가 이렇게 클릭을 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 잠시 버튼이 눌러진 이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혹은 나한테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멈추고 보류를 하자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연애, 사랑을 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해결할 때까지 너가 잠시 나를 위해 멈춰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잠시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너가 즐겁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면 내가 언젠가 이 버튼을 다시 눌러서 멈춘 것을 풀어볼게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활발한 교류와 대화를 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렇게 뭔가 미래를 약속을 하는 그런 느낌? 그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마음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음이 굉장히 큰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네가 좋아. 네가 좋기 때문에 내가 가진 마음을 너에게 직접 꺼내서 열어서 보여주고 싶어. 너를 보면은 내가 온몸에 설레임이 그렇게 가득 차는 기분이야.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행복하기 때문에 너를 보면 내가 어떤 사랑으로서 충만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고통과 시름도 너 덕분에 잊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나한테 마약이라던가 진통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한테 정착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우리 여러분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우리 여러분한테 증명을 하려고 하고 우리 여러분을 위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옆에서 이 남자분을 이렇게 되게 꼬집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자꾸 그 남자분의 손을 탁탁 하고 쳐버리는 느낌? 아주 매섭게. 그래서 뭔가 남자분이 자꾸 우리 여러분을 위한 집을 짓다가도 나를 치는 그 손길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여러분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남자분이요. 근데 내가 우리 여러분을 위한 공간을 짓고 있을 때 옆에서 누가 자꾸 내 손도 치고 막 발로 내 머리도 때리고 그래가지고 이 남자분이 멈출 수밖에 없는 느낌이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그 외부의 존재 때문에 너를 위한 사랑을 집중을 하지 못하게 뭔가가 나를 자꾸 이렇게 핥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그것을 해결할게. 나를 치는 그 손길을 없애거나 내가 제지시키고 올게. 너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서 나를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라는 식으로 남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느낌이었어요. 우리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해서 두 분의 나이가 만약에 결혼 정명대라면은 나는 너하고 주거 공간을 같이 써도 상관없어 라고 남자분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주거 공간을 위해서 내가 뭔가 통장을 이렇게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주거 공간을 위해서 내가 막 야근을 막 엄청 뛰어도 상관없는데 근데 뭔가가 나를 옆에서 자꾸 괴롭혀서 내 일에 집중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집을 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의 일이 잘 해결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제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두 분 관계의 문제의 핵심은 이 남자분과 이 남자분의 외부의 상황에 달려있어요. 개인 사정이 이 남자분을 괴롭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 여러분한테 잘해주기 힘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일이 좀 어떻게 풀릴지 그런 것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아프다거나 돈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신의 사랑을 방해하는 그 외부의 상황으로부터 좀 해결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괜찮아질 수 있을지. 그래서 너를 다시 내가 만나려고 올 수 있게 될까요?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이 남자분이? 뭔가 되게 빡센 느낌이 있어요. 되게 피곤한 그런 느낌? 뭔가 이 남자분이요. 약간 집안에 있는 아버지라거나 아니면 할아버지라거나 그 집안에 있는 나이가 지긋한 늙은 남자 어른들 있죠. 아니면 그 남자 어른들이 아니고 집안을 이렇게 다스리는 집안을 관리하는 어머니들 있죠. 그런 집안에 나이가 지긋하고 나이가 많은 중년 이상의 어른들이 되게 엄청 심각한 느낌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 집안에 문제가 들이닥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집이 날아갈지도 모르고 우리 회사하고 우리 가게가 날아갈지도 모른다. 그 남자분의 집안에 뭔가 되게 치명적인 횡액이 끼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이 되게 심각한 그런 느낌? 어르신, 제게 한 그 말이 사실인가요, 어르신? 그렇단다. 그 말은 사실이란다.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찌하면 좋을지 나도 모르겠구나. 너도 이제 커다란 어른이 됐으니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서 꼭 알아야만 한단다. 라면서 이렇게 되게 심각한 대화가 막 오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단어는 이렇게 막 나이가 많은 집안의 중심의 어른들이 이 남자분을 잡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면은 뭔가 가업이 망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집안의 재산이 반 이상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 이민 가야 돼. 이민 가야 돼서 집 팔아야 돼.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란다 얘야. 이런 느낌으로 카드들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 남자분이 우리한테 우리 집안, 우리 가족, 우리 가정에 이렇게 펼쳐진 그 횡액, 재앙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른들하고 나서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거든요. 우리 집이 이렇게 망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요, 어르신 이러면서 막 같이 싸워야 되는 건데 되게 물리치기 힘든 적을 만난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수많은 고지서가 그 집안의 어른들과 이 남자분한테 달라붙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빚도둑촉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다 팔아서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그런 느낌? 해외로 뜨던가 아니면 시골로 가던가 뭔가 이렇게 되게 틀어막아야 될 구멍이 엄청 큰 게 한 개가 생긴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는 뭔가 좀 재물하고 연관이 많을 수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집이라는 단어, 재산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느껴져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두 사람 사이에는 굉장히 격렬한 방해자가 한 명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그 정적을 제거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어딘가 해외로 같이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서로의 시간을 공유하면서 마음껏 사랑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두 분의 관계가 좀 자유롭기가 힘들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라져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가 있는 느낌? 그래서 두 분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뭔가 두 분의 관계를 열렬하게 방해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관계에 대해서 될 거라는 확신 같은 것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을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모두 물리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를 괴롭혔었던 그 미지의 사람들이 너무 격렬하게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 남자분과 분리가 되셔야만 했던 느낌이에요. 이것 나, 이것 놓으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놔라 이것들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 여러분이 하면서 막 뿌리치려고 했지만 마구 달라들어서 우리 여러분을 그 사람들하고 떼놨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둘이 같이 못 있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이렇게 나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을 해도 통할 수가 없는 상황을 한번 확실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하겠다. 라는 걸 깨달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거 안 되겠는데 못 이기는 게임인 것 같은데? 라는 것을요. 그래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균열이 생기고 틈이 생기고 그 틈이 점차 커다란 구멍이 되고 구멍이 점점 넓어져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길이 놓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닿을 수 없는 그런 길이요. 근데 그 길 너머에 있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이 길을 못 건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는 마음은 있지만 힘은 없는 사람이고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싸움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서 나는 따뜻한 어떤 시선으로 우리 여러분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우리 사이에 있는 그 거리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파괴시킬 수는 없는 남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우리 여러분을 그냥 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냥 품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마음에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게 이렇게 가득히 찬 상태래요. 이 남자분의 가슴하고 머리에는요. 우리 여러분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 남자분도 뭔가 이렇게 어디에 좀 갇혀있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감옥 같은 곳에 갇혀서 우리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내가 이 감옥을
부술 수는 없어. 뭔가 감옥을 인정을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힌 처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여기는 감옥이고 나는 이 감옥을 못 나가는 사람이고 지금 4번 생각을 하는 중이지 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를 떼놨던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어떤 전략 같은 게 좀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만약에 그 세력들만 없었으면은 두 분이서 지금쯤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의 사랑의 자유, 연애의 자유를 망친 그 주범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남자분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헤어진 커플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을 원치 않았는데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돼버렸다. 그래서 뭔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희생자들이라는 느낌도 있어요. 여자 쪽도 희생자, 남자 쪽도 희생자,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떤 현명함? 뭔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을 이기려면은 두 분이서 해외로 뭔가 떠나셔야 되는 느낌인데 집에서 나간다라거나 그래서 거주지를 바꾼다라거나 이사를 한다라거나 이렇게 좀 커다란 게 필요한 느낌이 있어요. 뭔가 말과 의견 그런 생각 같은 걸로는 싸움이 안 되는 느낌이라서 커다란 걸 통째로 옮겨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익숙한 것들을 모두 던져서 벗어버리고 나한테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던 그 영역을 떠나셔가지고 어딘가로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서 나와버려야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랑의 도피를 떠나야만 한다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혹은 그만큼 두 분의 사이에서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과 반대 세력 같은 게 되게 커다랗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서 설득으로는 두 분이서 좀 어떻게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스스로 어떤 불안정한 가능성에 몸을 던져야지만 그런 뭔가 도박 같은 것을 해야지만 성공하기가 힘들 것 같은 그런 도박 같은 것을 해야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을 좀 어떻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게. 뭔가 여기서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래야만 끝날 것이다.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과 이상 비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할 거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익숙한 것들을 우리 여러분의 세계를 통째로 어딘가 버려야지만 그래야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처럼.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통제하기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두 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랫동안 볼 수 있게 만드는 관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떤 위험 같은 것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패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직접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걸 실패한 걸 수도 있고 혹은 두 분의 상황에 있는 어떤 위험 자체를 우리 여러분이 통제하려고 했지만 그 시도가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 이 관계가 좀 실패한 관계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에 더 이상은 마음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고
남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떠나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좀 없던 것처럼 묻어야만 했던 관계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거는 그것을 내가 가지게 됐다는 승리라는 소식을 원했지만은 내가 직접 받게 된 어떤 소식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된 것처럼 느껴져요. 두 분의 관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여기까지구나.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했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 혹은 방법으로 접근을 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관계에서는 뭔가를 실패했다, 뭔가를 망쳐버렸다 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실패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내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떠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외로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라는 느낌이 있고, 근데 뭔가 약간 답답해 보이는 거는 두 분이서 서로 어떤 진실한 대화를 한다라기보다는 좀 회피를 했다라거나 피하는 시도를 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위로를 해준다라기보다는 가서 힘을 보태준다라기보다는 가서 보호를 해준다라기보다는 뭔가 묘하게 뒤로 살짝 숨어버린 느낌이 있거든요. 나의 정체를 알 수 없게.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뭔가 무모한 선택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뭔가 이렇게 아프게 된 채 그렇게 점차 정리가 되어버린 그런 느낌. 내가 어딘가 몸이 부러진 거를 인정을 하기가 싫은데 부러졌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느낌이 있어요. 이제 부러졌으니까 기부스를 해야 해. 기부스를 다시 또 가려면 의사하고 병원을 찾아야 돼. 이런 사실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사이에 일어날 변화 같은 경우에는 뭔가가 좀 되게 일어나기가 힘든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관계에서는요, 뭔가 우리 여러분 쪽이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한계를 한번 확실하게 아플 정도로 부딪히셨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가 여기를 넘어설 수는 없다는 거를 한번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받아들이셨던 과정이 한번 있으셨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만 했었던 상황이 들어오셨던 것 같고, 근데도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내 앞에 나타나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이게 끝이구나,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나를 그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뭔가 우리 여러분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어떤 연애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관계에 대한 어떤 타로의 조언을 뽑아볼 건데, 남자분 쪽이 몸을 숨겼었던 그 과정이 좀 비겁했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한 번쯤은 우리 여러분의 앞에 직접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위로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남자분이 그러지 않고 끝까지 뒤에 숨었었던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여러분이 좀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다라니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타로로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조언이 나올지. 연애와는 좀 이렇게 관련이 없는 카드가 바닥 카드로 나와주었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그 남자분과의 관계에서 이제 어딘가로 떠나가야만 하는 시간이 들어오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뭔가 그 남자분과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이렇게 이어지기는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공든 탑이 무너져 버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우리 여러분도 뭔가 내가 이 남자를 봤었던 기대라던가 희망이 다 이렇게 부서져 버리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남자한테 다시금 믿음을 주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여러분이 봤었던 그 장면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해도 그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과의 관계는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정황상의 증거가 그래 보여요. 뭔가 우리 여러분이 패배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은 사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상대한테 마음을 준다라기보다는 뭔가 이 사람을 멀리 멀리 우리 여러분의 곁에서 밀어내야만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여러분의 시간에 뭔가 훨씬 더 어떤 우리 여러분한테 밝은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을 완전히 정리하죠. 그래서 잊게 되죠. 그럼 그때서야 이 남자분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연락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뭔가 우리 여러분이 그 남자가 필요 없어질 때쯤에야 그 남자는 그렇게 등장을 할 수도 있는 인물이고, 우리 여러분이 필요할 때는 우리 여러분의 곁에 없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그 남자분한테 정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어떤 기회를 주면 안 되는 거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줘도 안 되는 거래요. 그 사람이 뭔가 되게 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우리 여러분의 좋은 운기 그런 것이 시작되려면은 나한테 나의 기대를 밟았었던 그 남자분을 이렇게 발로 차버려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참 빛나던 사람이었다. 그래도 나한테 그런 짓을 했어도 그래도 좋은 기억을 나는 가지고 있어 라고 우리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래도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남자분을 떠나야만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